갈비찜이랑 잡채가 너무 맛있었어요. 사돈이 차린 칠순상을 다 받고 제가 복이 많네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40년 넘게 분식집 하셨다더니 그냥 하신 건 아닌가 봐요. 음식 재주가 좋으시네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다니까. 우리 집 반찬도 다 해주셔. 그럼 저녁은 간단하게 칼국수 해 먹을까요? 연은 사돈이 직접 밀어서 만드실 거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의 칠순 잔치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한 안사돈에게 상식이 있다면 건넬 수 없는 말이었죠. 그건 사돈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파출부를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희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어머니, 가시게요? 칼국수 하셔야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희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최규철이 TV를 보다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 규철의 말에 희옥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규철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랑 안 사더니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규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내던졌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자식이고 뭐고 다 끝내자. 그리고 노부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도 오싹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륜을 끊고 21억 아파트를 팔아버린 노부부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이곳에서 4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온 이희옥과 최규철 부부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전설이었습니다. 아줌마, 국물 쌀떡볶이 2인분이요. 아, 비빔만두도 같이 주세요. 이 집 만두가 진짜 맛있다니까.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면 재료가 떨어질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희옥의 국물 쌀떡볶이와 비빔만두는 입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유명했고 몇 년 전에는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일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규철은 가게 청소와 손님 응대를 맡았습니다. 우리 떡볶이 비결이 뭔지 알아? 정성이야, 정성. 내 자식 먹인다 생각하고 매일 만들어. 희옥은 결혼한 지 7해 만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민호. 그녀의 전부였던 아들은 이제 37살의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들 공부시키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안겨주니 더 바랄 게 없어. 희옥과 규철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민호에게 성동구 옥수동의 34평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결혼할 때는 혼수까지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내가 고생한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들, 손주만 잘 살면 그걸로 됐어. 그러나 그녀의 희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한다미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면서 희옥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점점 매일로 변했고 손주를 돌보는 일 외에도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다미야,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해놨어. 저녁에 데워 먹어.
어머니,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민호 씨 저녁도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며느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희옥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손주를 맡기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전 샤워하고 올게요. 희옥은 그런 담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들은 바쁘니까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분식집 일을 규철에게 맡기고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래,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규철은 아내가 떠난 자리에서 혼자 분식집을 꾸렸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단골 손님들을 위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희옥의 하루는 손주 돌보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하기, 식사 준비하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아팠고 손목은 저렸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쌓여가는 피로와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을 때면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 내 손주인데 뭐. 다른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해. 그러나 희옥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손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손주, 강희를 위한 일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하는데 반찬 좀 많이 해주실래요? 아, 그래. 뭐 해놓을까? 아무거나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다미의 말투는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부탁드려요라는 말도 사라지고 마치 당연한 듯이 지시하는 말투가 되었습니다. 희옥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가끔 서운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강희 어머니 바빠서 그래. 이해해야지. 그렇게 희옥의 하루하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집안일을 하는 시어머니로만 남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이름이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희옥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이 다른 이름들 속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희옥이 손주를 돌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기였던 손주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강희를 안고, 업고, 들어 올리면서 육아를 도맡아 하느라 희옥의 허리와 무릎, 손목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희옥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목은 아이를 자주 들어 올리느라 시큰거렸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 규철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한의원에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진료 가능하세요. 희옥은 달력을 보며 다음 주 금요일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은 민호와 다미가 모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미야, 다음 주 금요일에 내가 한의원에 예약했어. 한의원요? 아, 네. 다미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통화 중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옥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병원에서 침 좀 맞고 쉬어야 할 것 같아. 알았지? 네, 알겠어요.
희옥은 그 주 내내 다미에게 병원 예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말했습니다. 다미는 매번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전날 밤 희옥이 막 집에 들어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담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내일 제가 연차를 못 쓰게 됐어요. 뭐라고?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어쩔 수 없네요. 희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말해왔는데 하루 전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다니.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일도 어머니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미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희옥이 당연히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고 손주를 봐야 한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다미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꼭 가봐야 해. 아, 그럼 토요일에 가시면 안 돼요? 토요일엔 제가 집에 있을 거예요. 희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예약이 꽉 차서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가볼게. 전화를 끊고 희옥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규철이 나와 그녀를 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희옥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규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나.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다며? 그런데 하루 전날 갑자기 안 된다고? 너무하네. 괜찮아. 나중에 가면 되지. 아니, 괜찮은 게 아니야. 당신 허리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데. 희옥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미 체념한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손주와 아들 내외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희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며 고생했던 날들, 아들 민호를 키우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희옥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규철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한의원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희옥은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희옥은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다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애기 아직 자고 있어요. 저 곧 출근해야 해서 급해요. 다미는 희옥이 들어서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전날 병원 예약 취소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연차 못 썼다면서? 네, 갑자기 미팅이 생겨서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다미는 짧게 대답하고는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희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확실히 집에 있는 거지? 네. 아, 맞다.
내일 병원 가신다고 했죠? 다미는 마치 방금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희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갈게요. 강희 밥 잘 챙겨주세요. 냉장고에 이유식 만들어 놓으셨죠? 다미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희옥은 고요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일어날 손자를 위해 미리 이유식을 데우고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손자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옥은 자신의 아픈 허리를 무시한 채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왔어. 우리 똥강아지. 강희의 웃는 얼굴을 보자 희옥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손자를 안아 올리면서도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희옥은 자신보다 강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강희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내 몸 하나 챙길 자유가 있는 거 아닐까? 오후가 되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희옥은 잠시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다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민호 씨도 늦는데요. 애기 재워주시고 가세요. 희옥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규철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희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아픈 허리를 붙잡은 채 다시 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옥의 일상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손주가 커가면서 돌봐야 할 일이 더 많아졌고 집안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증을 무시한 채 매일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다미가 조심스럽게 희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희옥은 빨래를 개다 말고 다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이 다음 주에요. 우리 집에서 작게 모이기로 했거든요. 다미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오기로 했어요. 총 12명 정도? 희옥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12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미의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축하할 일이지. 뭐 도와줄까? 희옥의 질문에 다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음식 준비랑 상 차리는 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고 12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미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음식은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어. 희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미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 전했습니다. 상차림은 고급스럽게, 그릇은 새 것으로, 후식까지 준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솜씨면 정말 근사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옥은 남편 규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민의 친정어머니 칠순이래.
내가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뭐 어때? 어차피 도와줘야지. 희옥은 가볍게 말했지만 규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희옥은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과 전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다미는 파자마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일찍 왔지. 희옥은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해야겠네. 희옥은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미리 사놓은 재료들을 꺼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희옥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은 오래 끓여야 맛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어서 나물과 전, 잡채 등을 준비했습니다. 땀이 흘러 옷이 젖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점심에 친정 식구들 오기 전에 돌아올게요. 다미는 화장을 마치고 예쁘게 차려입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희옥은 주방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친정어머니 잔치인데 희옥은 다시 음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릇을 꺼내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다미가 요구한 대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정성을 들였습니다. 12시쯤 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요. 어머니 최고예요. 희옥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의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12명의 손님이 모였습니다. 희옥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미의 친정 어머니는 희옥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사돈. 사돈이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말투에는 친근함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식당의 종업원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모이자 희옥은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요. 우리 다미 시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손님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지만 희옥에게 직접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국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다미와 사돈네 식구들은 계속해서 희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희옥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미의 친정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선물 타임이에요. 다미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씩 선물을 건넸습니다. 희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축하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희옥은 후식과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미의 친정 어머니가 희옥을 불렀습니다. 사돈,
갈비찜이랑 잡채가 너무 맛있었어요. 사돈이 차린 칠순상을 다 받고 제가 복이 많네요. 수고하셨어요. 40년 넘게 분식집 하셨다더니 그냥 하신 건 아닌가 봐요. 음식 재주가 좋으시네요. 그럼 우리 저녁은 간단하게 칼국수 해 먹을까요? 면은 사돈이 직접 밀어서 만드실 거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희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녁까지 내가 희옥은 자신이 다미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희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희옥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일하는 사람, 가족이 아닌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 희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희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은요? 저희 엄마가 칼국수 드시고 싶다고. 희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희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규철이 TV를 보다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 규철의 말에 희옥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규철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랑 안 사더니? 당신을 파출부 취급을 해? 당신 바보야? 거기서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 내가 이 쌍년들을... 규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끝내자. 희옥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철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뭘 팔아? 희옥은 남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규철은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 민호네 아파트 당신 명의잖아. 규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희옥과 규철은 40년 넘게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분식집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아들 민호에게 성동구 옥수동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명의는 희옥 앞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희옥이 말을 이으려는데 규철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받은 대우, 그게 우리 아들 내외가 당신에게 해온 거야. 파출부 취급이라니 더는 참을 수 없어. 규철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희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시세표였습니다. 옥수동 아파트가 지금 21억 정도 하네. 우리 명일동 집은 12억이고. 희옥은 종이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여보, 그래도 아들인데. 손주도 있고. 희옥의 말에 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아왔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천대받으며 살 순 없어. 희옥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의 말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희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규철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문경의 시골집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문경에 작은 집이 있대. 텃밭도 있고 공기도 좋고 우리 아파트 팔고 그쪽으로 가자. 희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규철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허리도 나아질 거야. 텃밭도 가꾸고 한가롭게 살자.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규철의 말에 희옥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들,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새로 시작해볼까? 희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규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연락할게. 그리고 민호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자. 희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 부부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규철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매물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명일동 아파트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경북 문경의 시골집 구매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2달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 거래. 규철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몇 주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희옥은 평소와 같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순종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봐줄게. 희옥의 말에 다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이라뇨? 아니,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희옥은 대충 넘겼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부동산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났고 가격도 잘 맞았습니다. 계약금은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대. 규철의 말에 희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이 원하면 가끔 보러 오면 돼. 규철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계약 당일이 되었습니다. 희옥과 규철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문경의 시골집도 계약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네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희옥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옥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저녁에 집에 있을래? 네,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가서 얘기할게. 희옥은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희옥과 규철은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희옥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아빠가 집을 팔기로 했어. 네? 어떤 집이요? 여기, 이 아파트.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다미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이미 계약했어. 2달 안에 이사 나가야 해.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희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더는 못하겠어. 이제 그만할래. 희옥의 말에 민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파출부 노릇.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왔어.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 희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와 다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철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문경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남은 인생 살 거고. 그럼 우리는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20대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스스로 살아갈 줄 알아야지. 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희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결정은 이미 났어. 희옥과 규철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희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희옥과 규철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호와 다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규철이 물었습니다.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길 끝에 자리한 작은 집. 희옥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 고추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자. 규철이 마당으로 나와 희옥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밥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희옥은 장갑을 벗고 손을 털었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야? 시간 참 빨리 가네. 2달 전 희옥과 규철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문경으로 이사 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서울 있을 때보다. 규철이 밥을 떠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희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허리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어. 희옥의 말에 규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작은 정자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쉴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호한테서 또 전화 왔더라. 규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옥은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몇 번째야? 이번 주에만 10번은 넘는 것 같아. 이사 온 후 희옥과 규철은 아들 부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버려둬. 우리도 이제 새 출발이야. 희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손주가 그립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아? 규철의 질문에 희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희옥의 대답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만나면 또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오피스텔. 민호와 다미는 갑작스럽게 좁아진 공간에서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기 기저귀 좀 갈아줘. 다미가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어머니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민호가 어설프게 기저귀를 갈려고 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미가 달려와 민호를 밀치고 직접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네요. 다미의 말에 민호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배울게. 민호의 사과에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다고요. 다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현실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민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또다시 차단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봐요. 다미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내가 너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나 먼저 출근할게. 당신이 애기 좀 데려다 줘. 다미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장에서도 더 이상 늦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지각한 탓에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조심히 가. 민호는 아이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부터 어린이집 비용까지 갑자기 늘어난 지출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대출금도 없었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최 대리, 보고서 마감이에요. 상사의 목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민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도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던 모습,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의 교육비를 아끼지 않던 모습, 그는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민호는 아이를 달래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바로 잠들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죠? 다미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이렇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소 알아냈어. 민호의 말에 다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 친구 통해서 경북 문경 주소래. 다미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사과하러.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가자. 애기도 데리고. 민호의 제안에 다미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며. 주말 아침 민호와 다미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의 옷가지와 간식,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그들은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다미가 들고 있던 것은 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명절 때만 선물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고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 걱정하셨으니까 좋아하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을 만나주실지 용서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문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직접 뵙고 사과해야 해. 민호의 말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문경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들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미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의존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다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자.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따라 달리자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민호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맞았지만 그는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익숙한 그들에게 이곳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지만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에게 물어 겨우 부모님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다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완성된 정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희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옥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허리도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자. 다미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아내와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마당 앞에 서자 희옥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옥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옥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해? 희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아이를 안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옥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일하던 규철이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규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민호는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규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다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희옥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거실에 마련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다미의 무릎 위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 규철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옥은 여전히 말없이 남편을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규철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컸네. 희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규철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당신이 결정해. 규철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다미의 말에 희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희옥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미도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교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희옥은 무릎 꿇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희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희옥의 말에 민호와 다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고 저 아이는 내 손주야. 희옥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미가 안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희옥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한마디에 희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손주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희옥의 말에 민호와 다미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약속드릴게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희옥은 아이를 안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희옥의 말에 민호와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문경에서의 첫 만남 이후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매주 주말마다 문경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번째 방문한 주말, 희옥은 마당에 앉아 텃밭에서 막 따온 방울토마토를 씻고 있었습니다. 규철은 정자 지붕을 완성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민호와 다미가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점심 준비할게요. 다미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직접 준비한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부엌 써라. 희옥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다가오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이 왔구나. 희옥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희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규철을 도와 정자 짓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요즘 육아 교실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민호의 말에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호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미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맞게 하고 있나요? 다미가 조심스럽게 희옥에게 물었습니다. 희옥은 다미의 요리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 아, 네. 더 넣을게요. 다미는 희옥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희옥과 규철은 정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설거지를 하고 손주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다가왔습니다. 규철과 희옥은 궁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커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자주 만났으면 해서요. 민호의 말에 희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그립기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집도 알아봤어요. 예전 아파트 근처에. 민호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민호와 다미는 놀란 눈빛으로 희옥을 바라봤습니다. 희옥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희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볼 거야. 희옥의 말에 민호와 다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희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손주도 볼 거고 너희도 만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희옥은 천천히 손주에게 다가가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역할만 할 거야. 시녀 역할은 다시는 안 해. 희옥의 선언에 민호와 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희옥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해야죠. 다미의 말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서울에 갈게. 그때 손주도 보고, 그리고 너희도 가끔 여기 와. 희옥의 제안에 민호와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공평한 거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희옥의 동의에 민호와 다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희옥은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다미가 현관에서 희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
희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네. 민호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기쁜 표정으로 희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희옥은 손주를 안아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의무가 아닌 함께 즐기는 시간. 어머니, 저희가 식사 준비했어요. 앉으세요. 다미가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옥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식사 중에 희옥은 민호와 다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음식을 나누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더 이상 모든 책임을 희옥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요즘 요리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다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떡볶이 비법도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다미의 부탁에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희옥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다음 달에 올게. 희옥은 가볍게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의무감에 짓눌린 방문이 아닌 정말로 보고 싶어서 오는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희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나는 이제 나다워질 거야. 이희옥으로서의 삶을 살 거야. 희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희옥과 규철이 문경으로 이사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희옥은 텃밭을 넓히고 규철은 정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민호와 다미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옥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미는 요리를 배우고 민호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매달 희옥과 규철을 찾아왔고 희옥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가 문경으로 갈게요. 그래, 좋지. 손주도 데리고 오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호와 다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추석 당일 민호와 다미는 이른 아침부터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음식 재료와 제수용품, 그리고 손주의 짐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태도는 공손했지만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희옥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아이는 더 크고 활발해졌습니다. 희옥은 손주를 안아 올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이 많이 컸네. 민호는 아버지 규철을 도와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손주랑 놀아주세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희옥이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미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희옥이 물었지만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다미의 대답에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주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규철이 가꾼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텃밭에는 가지각색의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거 뭐예요? 손주가 텃밭의 고추를 가리켰습니다. 희옥은 손주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민호와 다미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도마를 잡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미가 송편 빚는 법을 물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아는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투르지만 함께 웃으며 작업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희옥과 규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희옥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리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민호와 다미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송편과 잡채, 불고기와 나물 등 풍성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다미가 희옥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희옥은 다미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네. 솜씨가 늘었어. 희옥의 칭찬에 다미는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정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가족은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네. 희옥의 말에 민호와 다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다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파출부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있어서 좋아. 희옥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후 민호와 다미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희옥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규철이 희옥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희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희옥의 말에 규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다미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서울에 오시죠? 그래, 갈게. 이번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할게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다미의 말에 희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셔지는 것이 아닌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다미 그리고 손주가 떠난 후 희옥과 규철은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희옥이 말했습니다. 규철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 결단을 내리길 잘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강해져서 다행이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희옥의 말에 규철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이희옥? 희옥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희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야. 그냥 나 이희옥. 희옥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희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 2막이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참는 데는 한계가 있고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하고 늦게라도 사과하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희옥은 이제 말합니다. 가족도 인생도 서로 존중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희옥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이제 서로를 당연한 존재가 아닌 소중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무릎을 꿇고 흘린 눈물은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되어 더 단단한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은 희생의 대명사가 아닌 당당한 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희옥, 그녀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희옥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